안녕하세요. 라굴프의 서바이벌 경매 19년째 특수물건 실전 투자 전문가로 현업에서 활동 중인 라굴프입니다. 저희 아들의 부탁으로 동영상 첫 시작 부분에 알림과 구독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라고 우리 아들이 꼭 얘기를 하래요. 자, 아들한테 최대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쑥스럽긴 한데, 자, 오늘은 등기부 등본 읽는 법 세 번째, 집합 건물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리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이 기존 제가 토지와 건물에 이원화되어 있는 각각의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한 리딩과는 약간 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어떤 부분부터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소사항까지 전부 보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소사항들은 삭선한 부분으로 글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과 토지가 아닌 집합 건물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소지가 가장 우선 돼 있는데, 이 주소지는 소재 지번 및 건물 명칭 및 번호에 원래 기재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자, 우선 등기를 또 제가 꺼내다 보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 등기를 꺼내게 됐어요. 자, 표제부가 바뀌는 일은요, 사실 되게 빈번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여기 처음에 등기가 났을 때 표시번호 1번을 보시면 접수번호와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를 보시면 전부 삭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악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10블록 1로트 시형 무지개 아파트 제101동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뭐가 달려졌는지 한번 볼게요. 표시번호 2번도 삭선이 돼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삭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중에 네 번째를 보니까 이제서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악동 395번지라는 고유의 주소지가 생겨났고, 이게 신주소로 다시 시형아파트 101동, 도로명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29번 길 45로 나오고, 건물 내역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쭉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내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주소지가 확정이 안 났었다는 거예요. 택지지구를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지번이 이미 부여되기 전인 택지를 새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없던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매립지를 위해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택지 개발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지구 몇 블럭 몇 로트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땅에 지번이 부여가 되지 않고, 나중에 전부 정리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선악동 395번지라는 고유의 주소지와 그 주소지에 따른 번지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표제부 밑으로 가볼게요. 표제부 밑으로 가서,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덜 해드린 게 한 동의 건물의 표시의 표제부예요. 집합 건물은 여러분 표제부가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동 건물의 전체를 표시한 표제부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보면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표제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별 호실에 대한 표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번지수는 당연히 같고 면적이 3184.4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저 땅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건, 그리고 표제부를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53제곱미터,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수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33평 아파트는요, 전용 면적이 25.7제곱미터로 거의 균일해요. 왜냐하면 85제곱미터를 넘어서면 국민주택의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도 더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 취득가의 0.2%가 따라 붙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민평형, 그거는 33평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전용 부분, 전유 부분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아파트도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 부분,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땅은요 3184.4제곱미터라는 거고, 이 이제 두 번째 표지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104호실에 대한 실제적인 표제부예요. 그래서 전용을 몇 평 가지고 있는지, 대지권이 35.718, 전체 면적 3184.4분의 35.718, 10평이 간 넘어요. 33제곱미터가 10평입니다. 11평이 채 안 되는 대지권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표제부가 두 개라는 것도 그렇고, 대지권이 도대체 뭔가? 집합 건물에 들어오면서 웬만한 분들이 멘붕으로 가는 이유는요, 대지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지권 때문에 특수물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막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판에다 제가 펜으로 설명을 하고 판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림 솜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트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림이 안 그려져? 자,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등기들은요, 한 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 이런 형태였는데, 자, 대한민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땅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한 필지 땅 위에 굉장히 건물을 많이 짓고 싶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묘안을 내게 되죠. 야, 그러면 집합 건물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럼 집합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땅을 한 피치를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다가 야, 한 100개를 지어보자. 20층까지 만약에 25층 요즘에 많이 짓죠? 예, 지금 25칸이 안 나와서 제가 못 그렸어요. 25층에 한 층마다 4개를 지어서 100개의 집을 지어보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구매 혹시 좋아하세요? 공동구매 아시죠? 내가 이걸 전체를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하나 지어서 전체 공동구매 형식으로 띄워보자. 근데 그렇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야, 이걸 등기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이 건물이 전체 올라간 이
전체에 토지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 100세대에 올라가 있는 이 하나의 큰 건물 있죠. 이 통 건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표제부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표제부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 부분의 표제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청약 통장이나 기타 가점을 통해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 부분이 제 거예요. 그럼 등기를 짰는데 이 전체만 나오면 나는 그러면 내 건 어디 있느냐? 등기를 야, 네 거 그럼 표시를 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표제부가 두 번째 이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호수로 되어 있는 두 번째 표제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한 표시는 전유 부분이라 대지권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뭐냐 하면 내가 전체 건물 중에 가지고 있는 이 호실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호실로 표기를 하고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그리고 공동구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야, 이 땅은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전체 땅 중에 아까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 몇 제곱미터였죠? 삼천 3184네요. 이 전체가 3184.4제곱미터인데 결국 분양 대금에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30 몇이었냐, 35.7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 땅이에요. 여러분이 분양대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지불한 분양대금에는 이 전유 부분과 그리고 공용 부분, 이 전유 부분은 나 혼자 누리고 쓰는 공간이고요. 공용 부분은 복도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유 부분은 아니지만 당연히 누리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도 돈을 지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도 내가 배정받은 만큼 11평이 채 안 되는 이것도 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동에 저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3184.4제곱미터를 분양받은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이 공동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들어가서 실제 살고 있는 전유 부분뿐 아니라 공용 부분까지도 내가 분양대금을 통해 전부 값을 치르고 지불한 거예요. 이게 집합 건물의 어려움입니다. 나중에 제가 대지권 미등기라든가 토지 별도 등기의 등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겁을 내고 지대에 질려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간단한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를 보면서 지금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은 지는 언제예요? 95년에 정상적으로 대지권까지 전부 취득을 해서 됐는데 등기 목적 순위번호 1번이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건 왜 소유권 보전이 없나? 그쵸? 소유권 보전이 왜 없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아예 등기가 너무 커져 버리면요, 전부
나오지 않게끔 폐쇄를 한 거예요. 나 이 부분 꼭 봐야 될 일이 있어. 진짜로 선수님 체리라든가 기타 법정지상권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이게 없어진 부분을 보고 싶어.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등기를 뗄 거야. 그러면 불가능해요. 발급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등기부 열람을 여러분이 가주 근처에 계시는 등기소에 가서 창구에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멸실 등기라든가 폐쇄 등기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나온 소유자는 고천섭 씨라고 나오네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주소지 옮겼던 거 부기등기에 1-1 부기등기로 표기가 된 거 보이고 2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나왔던 거 나오고 3번 압류 4번 임의경매 신청 전부 말소됐죠. 이미 경매로 한번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기 4번 임의경매 신청 등기 말소. 임의경매가 한번 신청이 됐다가 말소가 된 거예요. 보시면 뭐 이해 못하실 등기 번호가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인해서 쭉 갑구해서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어려운 게 없어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경매란 무엇인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내가 낙찰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릴 때 다시 보존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존처분행위가 궁금하실 거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보존처분행위는 본안소송,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급히 무언가 이 재산에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가처분이라고 하고, 이 재산에 가짜 압류를 건다는 소리예요. 앞에 거짓 가짜입니다. 그 거짓 가짜가 들어가서 가처분과 가압류라고 하는데, 이런 긴급히 처리를 하고 내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 있으니 법원에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걸 보존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뒤에 자세히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설명하고 수업 시간을 몇 번을 할애해서 공부를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임의경매 신청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가압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다 끝나서 을구로 들어올게요. 갑구에 끝나고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상황. 뭐 처음에 순위번호 1번은 근저당 잡았다가 사라진 거, 여기 보면은 자 대출 해지한 거예요. 이거는 왜 해지를 하게 되냐면요, 같은 날짜죠. 2002년 1월 10일 날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서 전에 걸 갚은 거예요. 이런 걸 대환한다고 합니다.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금을 더 뽑았네요. 이 당시에 채권 최고액은 9,600만 원인데 두 번째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경인 북부산업협동조합으로 옮겨갈 때 대출금을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2,100만 원 더 받았네요. 자, 얼마를 빌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2나 1.3으로 나눴을 때 정확히 떨어지는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저당 설정됐다가 사라지고 삭선된 것들만 쭈루루룩 보이죠? 여러분들이 크게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여기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자,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 순위 번호의 12번을 보시면요, 자 11번 근저당권 설정이 2015년 3월 26일 날 근저당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근저당 신청을 했어요. 근데 21년 4월 23일 날 다른 거는 삭선된 게 없는데 채권 최고액이라든가 채무자는 그대로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공사 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관리공사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근저당이라는가 채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치권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송 사건에 대해선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양수금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요, 여러분, 이 지금 불량채권이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지 않는 불량채권에 대해 이들이 위탁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는 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확정 채권의 양도. 이게 채권이 양도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무조건 양수와 양도를 등기상으로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꼭 통보가 돼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채권의 양도 양수가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가끔 보시면요, 나중에 그대로 다 있는데 요번엔 채무자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가 바뀌고 나머지 근저당권자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 건요, 해당 채권 은행에서 이 채권 최고액만큼 집을 새로 사거나 기타 채무자를 채무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를 전부 말소했다가 다시 설정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근저당권자만 바뀌거나 채무자만 바뀌는 선에서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은 공부가 있을 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한동안 유행했던 NPL 사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채권과 채무의 인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학습을 시켜드리기 위해 다음 새로운 챕터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 3개를 제가 이번 강의까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 기초예요. 점점 어려운 등기부 등본의 리딩을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토지별도 등기라든가 아니면 대지권 미등기라든가 대지권이 없음 등기라든가 뭐 이런 점점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검단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권이 따라오지 못하고 감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인수해야 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깊은 등기부 등본의 리딩에 대해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처리를 해드리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즐겁게 보시고 공부가 많이 되셨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시면서 다 소화를 꼭꼭 99%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과 구독 신청, 좋아요 우리 아들이 꼭 말해달랍니다. 자, 재밌게 들으시고 보람된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굴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